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치아가 밖에서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니 같은 경우는 웃을 때 보이지만 어금니 쪽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금니 쪽이 어렸을 때 빠지거나 아니면 충치가 너무 심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금니 한두 개 정도 없어도 그냥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자기 치아가 없어졌을 때 그걸 임플란트로 한다던가 이런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 치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발치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수복을 해주면 좋은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냥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왕의 비용이나 시간을 쓰는 거 나는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는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방치했던 치아 결손 부위가 있는데 어떻게 수복을 했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르지 않은 치아 배열을 갖고 있고, 한마디로 치아가 삐뚤빼뚤한 거죠. 양쪽 어금니 부위에는 치아 빠진 데가 있어서 결손 부위가 있고, 환자분 본인도 뭔가 복잡하다, 교정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심란한 입안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정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충치 치료도 해야 되고 복합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복합 진료가 필요한 뭔가 육각형 치과를 찾고 계신 거죠.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다가 저희 병원을 어떻게 보면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 배열이 이제 앞니 쪽이 굉장히 이제 틀어져 있죠. 그리고 어금니 쪽에 이렇게 치아가 빠진 부위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치아가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내 입안 심란해, 그리고 음식도 잘 안 씹혀, 그런 문제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 임상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심각한데, 이 앞니상의 배열을 보면은 치아가 틀어져 있는 게 확실하죠. 틀어져 있다. 더군다나 이쪽 부분은 아랫니가 오히려 윗니를 덮고 있는 반대교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반대교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빨리 정상교합으로 역전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걸 어린 시절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들 보면은 어금니 쪽이 다 이렇게 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음식도 씹히는 게 제대로 씹히지 않으니까 이제 소화 기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장관 트러블까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 씹어 넘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이쪽 부위 상실된 부위에는 그래도 비교적 치아가 뒤에서 쓰러져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많이 쓰러져 있고 공간이 굉장히 닫혀버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간이 닫힌 건지 아니면 이게 공간이 없어서 삐뚤어지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아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 맞았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환자분의 위생 상태가 뭐 완전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편이었고, 다른 부위에 충치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다른 치아 부분들이 많이 손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치아 배열만 잘하고 임플란트만 잘 해드린다고 하면은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치아 때문에 고생할 일이 많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확실히 이제 앞니 방사선 촬영을 해봐도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런 데들이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위생관리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가 다 썩어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충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랑니 부위는 이제 위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발치를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안모적으로도 봤을 때도 환자분이 이 코끝과 턱끝 그리고 입술에 튀어나온 정도로 봤을 때 정상 범주였기 때문에 치아 배열만 잘 해주면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3D로 다 디자인을 해봐서 모의 시술 후에 요즘은 임플란트를 다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경관 손상이나 그런 걸 막을 수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니를 뽑아주세요. 사랑니는 없어도 되는 치아였고, 아래 사랑니가 없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안 되는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니를 발치를 해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치아 교정을 하는 거죠. 치아 교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공간은 괜찮지만 여기 공간은 부족했기 때문에 치아 공간을 통해서 여기 공간을 더 확보해주는 치아 교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교정이 퍼스트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토탈 계획인데 맨 처음에 다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정해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빨리 심읍시다. 공간이 확보돼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교정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 심어놔도 어차피 저희가 2달에서 3달 같은 경우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심어놓고 여기 뼈랑 붙는 기간에.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 사이에 또 교정을 또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치료를 한 후에 교정이 어느 정도 다 치아 배열이 끝나면 여기 부분에 두세 달 후에 이 부분에 머리를 만들어서 보철을 완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완성을 해서 최종 보철까지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큰 어금니가 2개, 작은 어금니가 2개 배열이 된 거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작은 어금니가 2개, 큰 어금니가 2개 이렇게 배열이 된 거고, 교합 평면도 이렇게 잘 맞게끔 유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치아 뿌리가 어느 정도는 약간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패러럴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음식물이 안 끼고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줬고, 교정 완료 후에도 이런데 반대 교합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고, 앞니 부분 어느 정도 배열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고, 양쪽 어금니들도 그래도 비교적 잘 물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음식물이 이런 식으로 안 끼게 배열이 다 괜찮은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환자분이 이제 드디어 치아 교정과 임플란트 모든 시술이 다 끝났다 이러고 치과를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 교합이 있던 게 이쪽이 음식물이 다 잘 물리게끔 교합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물 씹히는 정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환자분의 건강에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랬던 환자가 발치 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좀 1년 반 안팎으로 해서 끝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자, 20년도에 끝났는데 최근까지도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열심히 오고 계세요. 5년 후가 지나도록 열심히 오고 있는 이유는 뭐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환자분이 양치질을 잘하고 치실 쓰고 위생관리 열심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치과에 주기적으로 와서 엑스레이로 정기 체크업하고 스케일링 필요하면 스케일링하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지를 갖다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됐을 때 나이가 먹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의 치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지 관리를 잘 해주는 치과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어금니가 어떻게 보면 일찍 빠졌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앞니 같은 경우도 교합이 좋지 않아서 정상 교합과 반대 교합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환자도 내가 치아에 대해서 굉장히 내 치아는 굉장히 안 좋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뭔가 복잡하다, 이거 근데 되게 어렵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맡길 거냐는 거죠. 어차피 비용을 쓰는 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은 게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치과 치료에도 쉬운 치료가 있고 어려운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처럼 뭔가 복잡하다, 어렵다, 제대로 치료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여러 과의 전문의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도 해야 됐어야 됐고, 치아 교정도 해야 됐었고, 충치 치료도 했어야 됐고, 잇몸도 관리를 꾸준히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환자분이 이왕 하는 거 심미적인 요소까지도 해결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복합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게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육각형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제 치아 교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스페셜한 과이기 때문에 교정과 전문의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많은 경험치를 가진 선생님을 찾는 게 맞을 것 같고, 임플란트 전문과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충치 치료도 이제 뭐 보존과나 이런 데서 주로 하는 치료고, 잇몸 관리나 이런 것도 치주과에서 보통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 그러면은 실은 대학병원 가야 되는 거죠, 대학병원. 근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약도 힘들 뿐더러 여러 과에서 체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나 예약의 효율 면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복합적인 케이스를 많이 해결해 본 저희 병원의 많은 케이스를 보시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치아 교정은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시고, 그에 맞춰서 다른 임플란트 수술은 임플란트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임플란트를 적절한 시기에 식립을 해주고, 또 충치 치료는 그 사이사이에 해주고, 올 때마다 잇몸 관리를 해주는 거, 그리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유지 관리까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향후
6개월, 1년마다 주기적으로 체크업을 해가지고 이 환자분의 치료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에 가셔야 여러분이 치료를 좋게 끝냈어도 그걸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곳에 가시면 큰 돈을 들여서 치료를 했는데 아무런 관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 결과가 좋게 끝났어도 1, 2년 만에 탈이 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수습에 대한 책임이 아무도 없다?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고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제까지도 쭉 쓰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 케이스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구강 내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